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부곡동이거든요. 예. 대동대학교. 예. 네, 유튜브로 좀 한 1년 가까이 공부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신 선생님 법문 한 2주 갔다가 예. 오늘 또 선생님 법문 듣고 싶어가지고 예. 어떤 일이 오게 됐습니다. 아, 그쪽 모임에도 가셨어요? 예. 예. 그 공부를 오래 해오셨습니까? 공부는 오래 안 했습니다. 아. 우연히 이렇게 기회가 돼가 중간에 조금 하다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 계속.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유튜브만 이렇게 듣고 예. 책을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아, 계속. 책은 어떤 불교 관련 서적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영상 서적? 예, 뭐 그 일반 뭐 불교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거. 뭐 절에서 뭐 따로 특별하게 수행을 한다거나 그러지? 그래서 특별히 수행한 건 없었고 예. 불교, 지금까지 이제 불교 대학은 한 2년 다녔어요. 아, 불교 대학은요?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사님 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양산에서 왔습니다. 양산이요? 네. 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 청주 시무사는 사람인데 네. 유튜브 올라온 거 보고 예. 전에부터 이제 그 김태환 선생님 예. 제자분들이 많이 견성을 하셔가지고 예. 월인설만 예. 예. 여러 법문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는데 선생님 법문이 가장 자세하고 아, 그래요? 이제 거리도 제가 갖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들으신 법문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직지하는 법문들이잖아요. 곧바로 가르치는 그런 법문들을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뭐 따로 가르칠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할 때 이 통하는 그런 기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이겁니다 할 때 뭔가 공감하는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네, 공감은 되는데 예. 제가 뭐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공감이 되는 게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말을 해가지고 예. 드러내야 예. 뭐가 망상인지 이게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 하고 드러내서 그 이제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하고는 예. 다르다. 예. 그거는 이제 빨리 그 망상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을 예. 듣고 그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이겁니다 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리가 이렇게 공감되십니까? 이렇게 가리킬 때. 우리 이게 보통 성품 자리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편으로 이렇게 죽비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든다거나 하거든요. 이 자리가 스스로한테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까? 이게 제가 집안에서 나오는데 예. 그거뿐이겠다 이런 생각은. 아, 이걸 뭘 가리키는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통하는 맛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겠다. 변하니까. 예. 그게 이제 고정돼 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일시적으로는 예. 끄달리긴 하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은 예. 아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직감을 하니까 예. 그게 이제 계속 살면서 이제 반복이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끄달리긴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죠. 그럼 그 한결 같은 자리가 이제 스스로한테서 드러났다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항상 한 건 아니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한결 같은 이 자리가 이게 뭐 자각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보살님은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문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진짜 예. 답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통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어느 예. 순간에 듣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좀 답답하고 뭔가 자꾸 구하려고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예. 애쓰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좀 시원하다가 예. 그런 게 조금 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제 뭔지 몰랐고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들으면서도 뭔가 알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쉬워지고 예. 편안한 상태에서 본문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뭔가 이거 말고 딴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문에 또 열중하게 되고 예. 또 지나다 보면 또 이거 말고는 예. 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예. 지금 지내는데 그렇게 온 지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됐나? 아. 그 정도 됐을 아.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런 예. 생각은 지금 좀 많이 드는데 예. 그래도 좀 따로 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분명하니까 예. 뭔가 좀 확실히 하고 싶은 이런 예. 대상이 예.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명하진 않지만 네. 그 어떤 감각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공부가 이렇게 뭐 어떤 거냐 우리는 보통 진실은 이제 가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스스로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온갖 일이 나고 사라지고 온갖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온갖 소리, 생각, 느낌 그다음에 온갖 그 감각들이 여기서 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와닿더라도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외에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불분명함이 있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완전 100%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진짜 면면 모든 것에서 이게 다 진실이 확 드러나, 그러니까 그 공부인의 입장에서 어떤 체험적인 경험을 보면은 그게 아련하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그냥 완전히 현전을 하는 식의 확실함이 이게 돼야지 우리가 공부를 이거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은 따로 있는 듯한 느낌 딱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확철대오니 뭐 분명해졌다느니 그런 거예요. 완전 진실이 100%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체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요거 체득하고 나서도 이게 100% 완전히 눈앞에 현전해가지고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게 더 선명하고 분명한 듯한 그런 그 자기 확신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러면은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자꾸 미진하고 뭔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는 건데 진짜는 완전히 우리가
이 일상생활 무엇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무슨 느낌이 있든 이게 100% 이것일 뿐이어서 더 이상 진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왜냐하면 눈앞에 다 드러나 버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법에 대한 생각이나 공부에 대한 어떤 미진함이나 이런 게 싹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확실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장애에서. 그래서 공부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처해진 그 위치에 따라서 물론 진실로 요것밖에 없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하냐, 오리무중이냐, 아니면 희미하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분명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분별망상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지만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공부에 따라서 놓여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아마 이거 놓지도 못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눈앞에 분명한 이 사실, 온갖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드러나고,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온갖 시공간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어떤 존재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들, 이거를 불법에서 만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 사물, 하늘, 땅, 산하대지, 온갖 움직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상은 눈앞에서 다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앞에 목전에 이 당처가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몸 밖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상을 따라간다거나, 몸 안에 뭐가 있나? 라고 대상을 따라가면 벌써 상에 떨어진 거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에 떨어진 거고, 그 안을 보든 밖을 보든 바로 그 시작하는 그 지점, 여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움직임이 드러나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어떤 소리나 감각이 시작되는 바로 여기가 이 살아있는 성품이 있어요. 깨어있는 성품. 뭐라고 어떤 물건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온갖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소리는 귀에서 들려온다 하고, 사물은 눈에서 비친다 하고, 온갖 그런 식의 어떤 감각기관 통해 가지고 소리가 되고 사물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의심해 볼 만한, 우리가 의심을 안 하죠. 그게 귀에서 들린다 하고 눈에서 드러난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소리도 듣고 사물도 보거든요. 근데 귀도 닫혀 있고 눈도 감겨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는 소리도 들리고 사물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 소리는 무조건 귀에서 들린다라든가, 사물은 무조건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것도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는 너무도 분명히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사물도 보고 그 온갖 색깔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양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꿈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소리는 귀에서 들린다는 게 아니라 듣는 놈이 있는 거예요. 듣는 놈이. 응?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놈이. 사물이 눈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진짜는 이 모든 거를 비추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요거를. 생각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느낌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온갖 상이라는 건 드러나는 모든 것이죠.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누구한테나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느끼면 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미라고 할 수 있어. 이 자리에 뭐가 어떤 물체 덩어리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사물이 드러날 때 이 소리 따라가지 않은 뭔가 이게 드러날락 말락하는
분별이 들락말락하는 이 지점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이 기미가 있다. 하나의 기미가 있다. 이거를 뭐 조짐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따로 있는 어떤 뭔 아닌데 우리가 가만히 경계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보면 생각이 들락말락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락말락하는 지점이 있다고. 요거를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 선사들은 이렇게 뭐 방망이로 때린다거나 뭐 악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충격요법을 주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분별이 되지 않으면서 분별이 멈춰지면서 이거를 딱 직감하는 그런 방편을, 아주 친절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하면은 100% 분별을 떨어지죠. 죽비를 치니까 뭐 소리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떨어지는데 소리 이전의 자리를 봐야 돼. 자기한테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 죽비 소리를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딱 하면 소리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소리가 딱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리를 아는 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소리를 뭐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소리 이전에 분명한 이 깨어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진짜 자기라고 하고 진짜 자기의 자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체감을 해야 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모든 어떤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공부에서는 다 공부의 어떤 자극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따라가면은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근원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 나의 근본. 이 죽비의 근본. 그 다음에 이 책의 근본 뿐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의 근본. 그 다음에 뭐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 덩어리들 있죠. 그 생각의 근본.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느낌들 있죠. 좋고 나쁜 느낌들. 그거의 감정의 근본. 그다음에 모든 모든 감각. 그 모든 게 근원 자리에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하고 보면은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었어. 근데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채는 비었지만 이게 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게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요거 있다.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여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본래 성품이라는, 본래 성품. 이게 바로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든 거는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된 상, 우리가 뭐다라고 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자기 근본 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것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지만 일어나는 그 분별된 상, 멈춰있지 않은 그 분리된 상을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속을 받거든요. 근데 왜 그게 구속이냐면은 그게 자기 생각처럼 항상 하지가 않아요. 항상 변해. 사람도 육체도요 멈춰있지 않아요. 항상 변해요. 여러분은 뭐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지금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응?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물들도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 집으로 돌아가서 가면은 내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취하려는 일, 그것도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간과해가지고 그게 왜 멈춰있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왜 마음이 변했느냐,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 자꾸 그렇게 해서 번뇌에 휩싸이죠. 분별망상.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욕망. 옛날에는 그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 초기에 불교를 보면은 상당히 집착과 욕망,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계를 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욕망과 집착에 이게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박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자리에 밝으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실제감을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저절로 그 집착, 분별 집착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고통받는 거라.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예전에 했던 허망한 그 짓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밝아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삶이 진면목을 봐버리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고 모든 어떤 걸리는 장애들이 그게 장애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근본에 통달하면 된다. 근본이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장소를 바꿔서 그런지 좀 소음이 많이 들리죠.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이 공간을 썼었는데 여전히 소음이 많군요. 그러니까 저만 설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스가 싹 지나가요. 이 자리에서 버스가 지나가 저 밖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온갖 굉음을 일으키면서 확 지나갈 때 너무도 분명하게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온 우주 삼라만상이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누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냐 그러지만 그 행동 자체, 내가 원하는 행동도 그렇지만 원하지 않은 행동, 옳은 행동도 그렇지만 악행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이 여기서 평등한 거예요. 본래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온갖 선행과 악행이 여기에 일이거든요. 우리는 뭐 선행은 취하고 악행은 버리려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선행 따로 있고 악행 따로 존재감을 부여하죠. 근데 여기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선행도 없고 악행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드러나기는 따로따로 드러나. 온갖 것들이.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법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법성의 바다에서 물결치는 물거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요거.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버스가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잔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버스를 싹 지워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소리를 지워보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소리가 싹 일어날 때, 제 목소리가 싹 일어날 때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목소리를 지워버린다는 심정으로 지워버리면 뭐가 있죠? 바람? 근데 바람도 경계니까 그것도 한번 제거해 보세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소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소음을 지워보세요, 한번. 소음을 배제해 보세요, 소음. 그럼 뭐가 느껴지죠? 뭐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자, 지금 여기 밝잖아요. 등이 밝게 비춰져 있어요. 밝잖아요. 밝음이에요. 밝음이 비치는 가운데 밝음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제거해 보세요. 그냥 밝아요? 밝음이 이렇게 느낄 때 그냥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밝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습니까? 밝습니까? 자, 밝음을 한번 지워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둡기만 합니까? 만약에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도 한번 배제해 보세요.
어둡다는 걸 아는 이 성품이 있지 않아요? 어둡다. 어둠을 아는 게 있잖아요. 왜? 어둠이 드러나. 눈을 감으면 어둠이 드러나. 눈 뜨면 밝음이 드러나는데 눈을 감으니까 여러 가지 그 잔잔한 뭐 무늬 같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요거를 비추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둡다는 걸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밝음이 드러나듯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다 비추고 있는 이 성품이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요. 지금 나라는 느낌이 예. 나한테는 느낌. 나라는 느낌이요? 그냥 계속 예. 전에부터 예. 나였다는 그런 느낌. 예. 예전부터 변함없는 나. 그게 내가 아는. 근데 그거를 사실 이름 붙일 수 있나요? 이게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나요? 나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내가 안다는 거는 경계죠.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죠. 내가 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안다는 이건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붙이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안다라는 건 벌써 이름 붙인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 이름이 여기서 붙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가 안다 이전 일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냥 거사님이 자기에게 가까운 어떤 언어적인 표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언어로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 이전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 하기 이전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 나하고 발설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나가 여기서 나 하기 전에 예. 비추는 거. 그렇죠. 나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자꾸 우리가 이 장애가 뭐냐면 자꾸 이름 붙이려고 해요. 이걸 규정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해서 자꾸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집은 집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사람 중에도 이름을 나누고 뭐 남녀를 나누고 계속 분별하려는 그 심리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적으로 분명해야지 잘 아는 것 같은 그 심리가 지배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이름이 되기 이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 이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부모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여기서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났어라는 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분별상. 그것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라고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다는 생각을 예, 여기서 나오잖아요. 느끼는. 예, 일어나는 여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 소식.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관념에 빠져 있어요. 진짜는 뭐냐? 진짜 태어난 곳은 바로 여긴데 이게 아니면 엄마한테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근원자리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이게 진짜 이 현상계를 갖추는 기반인 거예요. 이게 주춧돌이거든요. 이게 모양 없는 주춧돌이 누구한테나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도 나오고 부모한테서 태어났다는 것도 나오고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 고향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언제 어디 몇 년 지나면 죽을 거야라는 생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온갖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온갖 사물이 바로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우주가 다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이전 자리가 누구한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온갖 역사, 우주의 뭐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거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자꾸 언어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 이게 참나라는지. 사실 참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참나가 여기서 나온 거지. 참나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한테 마음이 있다는 사실 마음도 아니에요. 마음 하는 바로 이 자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 너,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항상하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드러나는 상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상이 허망한. 왜냐 여기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야. 뭐가 잡으려 하면 없어. 볼라 하면 안 보여. 냄새 맡으려면 냄새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잡으려는 일은 일어나고 있고 보려는 일은 일어나고 있고 찾으려는 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지.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막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걸 문득 멈추고 딱 한번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순간 이렇게 알려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찾으려는 이것도 일어나고 있고 잘 보이잖아. 그 순간 탁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찾으려고 뭔가 대상처럼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엄연하게 이 보려는 이건 항상 했거든.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데 항상 이 찾으려는 일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생각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까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왜? 그럼 제가 가르쳐 보일게요. 제가 이 법을 가르쳐 보일게요. 여기서 잡아먹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가져가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 내가 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잡아보세요. 한번 이걸 잡아보시라고. 이걸. 제가 이거 100%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잡아보세요, 한번. 한번 법을 보세요, 한번.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럼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자, 그러면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 제가 100%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 맡았어요? 못 맡았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냄새 맡으려고 해도 냄새 맡지 않고 있어요. 냄새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다는 얘기네. 그쵸?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보려는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잡으려고 자꾸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냄새 맡으려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거는 멈춰 있었어요? 이 자리는 멈춰 있었어요? 항상 있었잖아. 그러니까 보려고 애를 썼고 잡으려고 애를 썼고 냄새 맡으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닙니까? 잡혀지지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보이진 않았어. 근데 이 세 가지 단계 계속 끊임없이 보려는 마음이 일어났고 잡으려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냄새 맡으려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컵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 여기에서 법을 100% 보여주고 있어. 나는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잡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죠. 근데 요 세 가지 순간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항상 작동되고 있었던 건 뭐예요? 보려는 이 마음, 잡으려는 이 마음, 느끼려는 이 마음이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 밖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항상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항상 여기서 일어나고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요걸 가리켜 있는 거라 법을 가리킨다는 거는 컵에 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갇히고 있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있잖아요. 있잖아 그냥. 잡아보세요. 어? 응?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한번 느껴보시라고. 응, 한번 잡아보세요. 있잖아. 이게 아는 자리가 있잖아. 뭔가 딱 이렇게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다 알잖아요. 뭔가 다르죠.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전과 이 후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는 느낌 있을까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빼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의 구름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느끼는 거야, 이걸. 아니, 나는 참 이상해. 아니, 이것과 이게 아무 달라진 게 없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죽비를 잡기 전과 이때가, 아니, 대상 경계는 달라졌잖아요. 감각은 달라졌잖아. 이게 근데 변화를 아는 게 있잖아, 이렇게. 잡는 느낌. 그 변화를 아는 게 있잖아. 그 변화를 아는 자리가 있잖아.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긴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여쭤보는데 네. 말하는 놈을 보는 놈을 그 놈입니까? 그 최선으로 표현한 건가요, 그게? 그때 어떻게 제가 네. 어떤 이제 저희 와이프 어떤 말에 네. 말을 했어요, 와이프가. 근데 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이제 세타소에 안 맡겨도 된다 그 말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말을 넣는 순간에 내가 그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를 아는 그놈입니까? 라고 네.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놈에 대한 100% 완전한 표현이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분리된 듯한 네. 그것과 아니면 지금 말한 거. 말하는 애와 네. 그것을 보는 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네. 좀 느꼈다고. 지금 느낍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살짝 어떻게 그걸 느꼈어요. 네. 세 번 내가 세 번 정도 시간차를 두고 네. 세 번 정도 순간적으로 한 2, 3초 네.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해야 되지, 지난 거는 추억일 뿐이에요. 예,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고, 추억은 벌써 망상 속에 떨어진 거. 지금 현존하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게 분명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떠난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또 정신 차려보면 늘 있어, 이게. 일할 때는 일에 빠져 있겠지만 바로 또 보면은 항상 있거든요. 이게 바로 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게 나라고 치면은 항상 이거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확고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체험했다, 체득했다라고 하는 거, 체득이라는 거거든요. 체득이라는 거는 떠나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런 거고, 지금 안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맛본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잠시 잠깐 딴 일을 생각하더라도 문득 보면은 항상 이것인 거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이죠.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지금 그래야 되느냐 해서.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나한 개침 선사하고 법안 문익 사이 그 예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법안 선사가 막 행각을 하다가 나한 스님 계신 데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그치고 그래가지고 행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나한 선사가 묻죠. 저기 큰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가 그대 마음 안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들은 말이 많으니까 마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 안에 담고 다닙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 안에 넣고 다닌다는 이 말이 탁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응? 그러니까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가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 나한 선사가 얘기를 하죠. 일체 현성이니라 그러거든요. 일체 현성. 일체, 만법, 모든 것이 현성. 어떤 사람은 일체가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아요. 현성, 현재 성립이 된다. 현재 나타난다 이거예요. 일체 현성이라. 일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에서 현성된다 이거예요. 이걸 현성공안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거 분명한 이 일, 이 살아있는 실제 여기서 건립되죠. 만법이 일체가 지구가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거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 일체라는 건 엄청난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 쉽게 쓰죠. 모든 것과 모든 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아닌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 그럼 뭐예요? 나, 너, 우리, 나라, 지구, 우주, 온 삼라만상, 정신세계, 물질세계 전부가 바로 모든 것, 일체가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엄청난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언제 태어나서 시간 속에 빠져버리고 어디에서 자라서 공간 속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뭐 온갖 역사가 생기고 뭐 온갖 학문이 생기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환이에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갇혀버리죠.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근데 이 육체를 나로 알기 때문에 분리된 어떤 현상을 나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몸의 유혹, 이 착각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는데 사실은 진짜 본성은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인 줄 아는 것. 아까 거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뭐죠?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 네,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엄밀해져야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정의하려고 하는데 진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 이전 자리라는 거죠. 그 이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 여기에서 이 뜻과 말과 소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거든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는데 새벽별 보고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인연이 그런 거야. 그냥 그 순간 인연이. 어떤 스님은 이목고에서 깨달았다 하는데 이목고에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뭔가 이런 거. 어떤 사람 뭐 부딪히는 소리 깨달았다는데 그 소리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사람마다 이 인연은 다르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설법 듣다가 깨달았다는데 설법 듣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설법의 내용이나 뭐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거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모든 거를 드러내는 바로 이 자리,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똑같은 소리, 똑같은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별은 이거라는 거죠. 진짜 이목구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인연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두를 들고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하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꼭 똑같은 거. 온 우주의 기원 바로 이거 근본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은 다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살림살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똑같이 깨달고 보면 깨달은 사람은 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야. 물론 마지못해 뭐 사람이니 깨달음이니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 자리 요게 바로 진짜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인연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 바로 이거. 지금 이거를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마지못해 죽비만 자꾸 두드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지금 뭐 여기 시계가 딱 있는 거는 바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밝게 비치는 거는 바로 이거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빛 따로 있고 시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탁자 따로 있고 여러분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평등해요. 본질은 다 평등해. 생물과 무생물이 평등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등하고 남과 여가 평등하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법과 법 아닌 게 다 평등한 거고. 이쪽으로 다 오셔야 돼.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게 참 미세한 분별 망상도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게 관념의 생각에 많이 속아. 뭔가 따로 있는다는 느낌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김이라는 거죠. 조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뭔가 이 자리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는 듯한 느낌도 벌써 미세하게 작동된 분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거죠. 따로 없어요, 보살이. 이거 여기서 벗어난 게 뭐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한번.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누구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진짜 분명해지는 순간을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어떤 말에 잘 속거든요. 어떤 누구의 그럴듯한 말에 잘 속고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 속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서 모든 분별 망상심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면은 분별 망상 안 하니는 아니요. 모든 분별 망상을 다 하는데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뭐 그럴 만한 게 없어. 머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애를 느끼지만 이게 와닿고 나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거는요. 제가 공부 중에도 가장 이렇게 좀 뭐랄까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무주라는 거거든요. 무주, 머뭄이 없다. 우리가 경전에 특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는데 그거는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주한 세계가 마음 하나뿐이면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것 그대로 텅 빈 공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물고 싶어도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무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행의 차원의 그런 건데 진짜 이거를 깨달았다 하면은 취사, 간택 이런 거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자기 잘 알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잘 머물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머물려고 해도 그게 오래 안 가. 자기는 알거든, 밝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방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걸 자기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밝게 봐. 왜? 머물 데가 없다는 걸 밝게 보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보게 돼요. 이게 각성이 되면,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머물 데가 없네. 다른 일이 없네. 다른 살림이 없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머물지 않으려고 애써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 무상, 무념 이런 말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게 자기 삶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고 그게 공부의 효험이지. 맨날 뭐 무주니 무상이니 무념이니 말만 해봐야 무슨 생각. 맨날 무주에 묶여있고 무상에 묶여있고 무념에 묶여있는데 자기가 말 속에 갇혀있는 머물러 있는 줄도 모르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거는 진짜 마군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하고 이 공부의 차이점 뭐냐면 자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밝은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짜 컵이 따로 있고 책이 따로 있고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게 뒤집어진 어떤 착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야. 있는 그대로 다 비었다는 거예요. 온갖 작용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게 하는 공부지 석가모니를 교주화해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사실대로 보게 하는 가르침을 펼친 거란 말이에요. 누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세계를 사실대로 보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있는 그대로가 사실대로 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는 그런 안목이, 지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 세계를 한 100년 살고 간다 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산 세계를 몰라, 진짜를. 꿈속에 그냥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갔구나 하지.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저는 그게 참 원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는 이해는 되더라고. 근데 이 진면목을 못 보고 간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뭐랄까 직무유기야.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 하잖아요. 인간만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진짜 1대4 인연이 이것뿐인데 이거를 직무유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태어난 어떤 권리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인간으로서 가장 큰 권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게 저는 이제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야. 그럼 진짜 사실이 뭐냐? 그걸 내가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 저는 진짜 억울했거든요. 내가 살다 간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꿈속 세계를 진짜라고 알고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원통하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에 많은 동력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다 간 세계의 진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망상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다 하고 죽는 거야. 죽지도 않는데. 죽는다는 것도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 상. 산다는 것도 상.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을 하는 거죠. 이 육체가 나로 알면 우리는 생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죽거든. 근데 생사는 뭐냐면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한 생사인 거야. 그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몸에서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로 알고 있었어.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 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몸 이전에 분명한 게 진짜 나라는 거. 그러니까 생사 이전에 분명한 게 진짜 나죠.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사가
생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몸을 집착하고 여전히 나로 알고 있으면요, 생사해탈 못해요. 이 몸에서 해탈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해탈해야 돼. 이 관념이, 이게 상이거든. 육군 육식의 종합체잖아요.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이 바탕에서 나가 되고 너가 되고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이전 소식에 일단은 통해야 돼. 그래야지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 이전 소식에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소식에 눈을 떠야지 우리가 생과 사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왜? 생과 사가 이것의 생사거든요. 육체의 생사거든요. 그러니까 생사 해탈하려면 이 육체가 나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 이 육체 이전 소식에 눈을 떠야 돼. 여기에 통해야 돼. 그게 바로 참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이게 너무도 분명하고 리얼하고 이게 딱 때리면 너무도 아픈데 이게 왜 내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내가 아니에요. 이게 관념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제감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어떤 관념에 휩싸였을 때는 그걸 악마라고 해요. 마군이라고 그래. 너무도 리얼한 거야. 그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나무토막 같은 느낌도 들어요. 허수아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요. 예전에는 너무 이 육체의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진짜 너무 큰 짐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짐이 안 돼. 왜? 이것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이게 짐이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무게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육체에 갇혀있던 나라는 어떤 구속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삶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해탈하지 못하면 삶의 짐은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나거든. 이 관계 속에 이 충돌과 갈등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에 밝아졌기 때문에 해탈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을 갖고 살면서도 잠시 잠깐 쓰는 거야. 그냥 인연 따라 쓰는 거야. 인연이 닿으면 뭐 사라지는 거지만. 그리고 이게 어제 내가 오늘의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새 변했어요. 10분 전과 10분 후가 달라졌어요. 요거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길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깨닫고 요거에서 분명해져 버리면 모든 어떤 그 현상계 속에 파묻혔을 때 주어졌던 그 장애들이 그냥 싹 사라진다. 왜? 꿈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거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소리가 이렇게 살아서 들리고 몸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싫으면 싫은 줄 알고 밝으면 밝은 줄 알고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알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줄 알고 조용하면 조용한 줄 알고 조용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함 이전 여기서 조용함이 나오는 거고 시끄러움이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시끄럽지 않은 것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경계장 머물러 버리려 하는데 열반 적정은 조용한 데가 아니에요. 조용하기 이전 이게 진짜 열반 적정이지. 우리는 공부하다가 자칫 고요한 경계에 묻혀버리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에 빠져버리려 하거든요. 그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진짜 그 멸진정은. 참공은 공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공 이전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이니 공이 아니니 시끄러우니 조용하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진정이니 그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왜? 멸진정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멸진정조차도 마지못해 표현한 거지. 여기서는 멸진정도 죽어버리지. 아무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본성이라는 언어,
근데 우리가 언어에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 지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성품, 이게 바로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동원하는데 나중에 버려야 될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마음, 본성, 견성, 깨달음, 참나, 도, 뭐 멸진정, 열반, 적정.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버려야 돼. 뗏목들이야 이게. 모든 설법 다 버려야 돼. 여기에는 진짜 이빨도 안 먹혀. 요거를 깨달으시라. 근데 요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사님 어이없다 했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렵게 어떤 뭘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그 기대감 있죠. 기대감,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를 수도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거를 모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진짜 이 소식이 드러났을 때는 자기 실수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을 때는. 참 묘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번 거기서 벗어나 봐야지 그제서야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모르죠. 안 벗어나 봤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림 그린 도에 대한 그림을 갖고 그걸 껴맞추려 하면 안 돼요. 체험이라는 말, 이런 말도 어떤 체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맨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싹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잖아, 지금. 그 기대감에 빠져 있잖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럼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찾던 자리라는 걸 알게 돼.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자리가 이게 이렇게 감이 안 오나? 선생님 그 오감하고요. 예. 그 본성하고 이게 서로 의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규정을 지으려 하는데 망상이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공부의 장애라는 거죠. 오감하고, 그 다음에 본성하고. 예, 서로가 의존적인, 서로가 이제 그 교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불이법이라 하잖아요.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동변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이게 원래 하나인데, 그러니까 체와 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것과 오감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죠. 이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야? 이치와 여기에서 체와 용이 다 드러났어요. 이치라는 그러니까 이치 아니면 오감 할 때 오감이라는 어떤 뜻과 감각이 드러났잖아요. 오감이 드러났잖아요. 요것과 본성이 바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와 뭐 오감이 뭐 둘이 아닙니까? 이전에 이할 때 이치와 오감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할 때. 그러니까 이치와 오감이 둘이 아닙니까? 긴 문장 할 필요도 없어. 그럼 뭐야? 이치와 오감이 다 드러났어 지금. 그럼 우리는 오감만 알잖아요. 소리만 알잖아. 소리 아닌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문장화해서 뜻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다 드러난 거예요. 한 구절에. 그러니까 한 음절에 다 드러났다고. 지금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치와 오감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는 그거를 한번 맛을 봐라 이거예요.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냥 오감에 빠져버리는 거지. 오감만 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근데 깨달았다면 그 드러나는 감각 현상과 그 본성이 둘이 아니라는 게 밝아가지고 온갖 감각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여일한 거야. 다른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감각 현상에 빠져있으면 온갖 경험을 다 했지. 근데 깨닫고 보면 온갖 경험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걸 모르죠. 감각에만 빠져있으면. 방문을 들을 때 이렇게 이치가 선생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는 하지 않고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게 참 제 공부를 이렇게 바탕으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치로 자꾸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자꾸 작동을 하죠. 진짜 공부는 어차피 법문 듣는 이유는 마음 공부하는 차원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생각한다는 건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놈뿐이라는 게 밝을 일인데 법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자꾸 법에 대한 생각을 규정 짓고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분별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법은 이거는 우리의 본성은 생각의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단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거. 생각되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로 하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는 건 이거 깨닫고 나서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는 어떻게 분명해지느냐. 이거는 절대 생각되어질 수가 없구나. 이 결론이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앞에 실제가 역력한 것이지 절대 이건 생각의 어떤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그 결론이 떨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 법에 대한 생각. 다른 일상생활의 생각은 하죠.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어떤 생각이 사라지느냐? 법에 대한 생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법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자꾸 분별로 법을 규정하려는 그거거든요. 근데 자꾸 일어나.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것에 믿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인연이 이러해서 아직 공부가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정리하려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거에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저기거든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는 거를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일어나더라도 보내버리고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절대 법은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그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게 뚝 떨어져 나가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자꾸 정의하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라. 분명하면 이게 안 나와. 생각으로 안 나와. 특히 법에 대한 생각은 안 나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상이거든요. 그림자, 법상. 그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건 아직 100%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그 생각이라는 거는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 없이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드러나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반만 드러나면 반은 그림자로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참 공부하다가 자기 공부가 분명해졌는지 아는지를 돌아보는 어떤 기준 같은 거는 내가 법에 대한 생각, 법이 이런 거다라는 어떤 정의를 쥐고 있느냐. 자꾸 법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직 자기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실제거든. 눈앞에 이게 딱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뭔가 법에 대한 생각, 잔상이 있으면 자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싹
사라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거구나라는 식의 해서 법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지키려고 하는 일까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이게 선명하지가 않고 그 생각이 분별심이 자꾸 이걸 조복되지 않은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 이 살림살이 외에 딴 살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을 쫓는 거고 지키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라는 게 밝혀져야 돼. 그러면은 생각도 사라져요. 당연지사인데 무슨 생각을 해 이거는. 뭘 하든 뭐 저기 음악 소리가 들리든 버스가 지나가든 뭐 말을 하든 소리가 들리든 무슨 뭐 어떤 뭐 생각을 하든 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렇지 않든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지구가 폭망해도 여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전쟁도 불가능해.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다 이쪽으로 확 수렴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없고 불분명한 느낌이 없고 당연지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법이 분명해지는 어떤 그 시점을 여러 가지 어떤 용어로 표현하는데 뭐 둘 아닌 하나가 돼야 된다니 타성일편을 이루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냐면 완전히 모든 게 이쪽으로 수렴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안목이 싹 서버려요. 이 지혜가 확 열려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있고 항상 변함없는 건데 뭔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마음이라는 게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는 완전히 그게 이쪽으로 수렴이 안 되게 그 찰나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거에 속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외가 있어 버린 거거든. 이 예외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도 당연하게 100%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음법 기일 일기 하처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마음법이 마음 하나로 돌아오고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돼. 현상하고. 그래서 마음과 법이 둘 아닌 하나로 마음이 마음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그 두 번째 구절은 사실 필요 없어. 하나가 하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현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이 자리 지금 이것을 떠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오면 따로 지키는 마음이 없어져요. 지키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건 미세한 분별심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가 전체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직 철저하게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잡아오란 말이에요. 따로 없어. 진짜 따로 없잖아요.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막 따로 있는 듯한 느낌, 불분명한 거는 뭔가 자기를 벗어나 뭔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지. 그래 정신 차려라고. 완전히 지금 이걸로 여기를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지킬 마음이 뭔가 마음이 따로 있다는 뭔가 깊은 심연의 마음이 있다는 아니면 뭔가 높은 뭐의 마음이 있다는 그게 망상이었어요. 그게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 망상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아주 그 선명한 그러니까 뭔가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미세한 망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타성일편이 안 되는 거야. 한 덩어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자기 몰라. 나 이것뿐인 줄 알아. 근데 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속는 줄 모르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만 되라. 철저하게 하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 철저하게 모든 뿌리가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 불이의 지혜, 둘 아닌 채화용이 둘이 아닌 거, 정과 해가 둘이 아닌 게 싹 서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텅 비었는데 아주 살아 움직이고 있어. 춤추고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이 춤을 추고 있어.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삶의 짐이 없어. 아무런 개인적인 존재감이 따로 없어.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춤추고 있어. 이 모든 게 다 나 자신이야. 근데 그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게 뭐냐? 모든 게 이거다 말이에요. 이거다. 찾을 필요가 없고 지금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찾으려는 그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찾으려는 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공감합니까? 이해가 아니라 공감합니까? 마음이 확 일어나죠. 찾으려는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잡아보라 하면 잡으려는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잡으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확 일어나잖아요. 잡으려는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 그래서 막 잡으려고 막 애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 아니 생각이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않나? 내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자기한테서 당연히 일어나지. 내가 생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가 춤과 같은. 봐봐요. 또 춤이라니까 또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이제 그 말에 떨어지는 게 이제 병인데 언제 제가 춤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이 춤과 비슷한 의미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감상을 얘기했을 뿐인데 감상도 상이거든. 그 이전 자리에만 이제 포인트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얘기했든 공을 얘기했든 뭐 아니면은 뭐 깨달음을 얘기했든 그 드러나는 언어나 어떤 뜻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에 항상 관심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 법문을 많이 들으면 그 말하는 말에 자꾸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데 그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버리고 대상 경계 그러니까 만약 귀신굴에 떨어지는 거야. 귀신에 속는 거예요. 악마한테 속는 거예요. 모든 분별 지금 이게 체득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와 어떤 그 모든 뜻들이 귀신이야 악마라고. 근데 이게 체득이 되면 모든 분별 경계가 그대로 천사야.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모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춤이 뭡니까? 춤 이전에 그 소식에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빠른 길이에요. 자꾸 이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이해한 거는 엄청난 어떤 그 고정관념만 만들어 줄 뿐이거든요. 저는 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만을 가르쳐 보인 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많은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웬만하면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언어를 좀 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 강하게 묶여있는 분별에 대해서 물론 분별의 약으로서 이렇게 치유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갇혀있는 생각들 얘기를 해주면 얘기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 그거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 일이 하나일 뿐이 이 하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자꾸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게 모르면 이거에 대한 의문 여기에 통했으면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이런 변화 그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죠. 그럼 공부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절대. 왜냐면 맨날 하나만 얘기하거든. 둘 없는 하나만. 근데 뭐 이것저것 해봐야 자꾸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이게 개념만 쌓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 노름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천날 해봐야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짜 뭐 불교학 박사나 그런 사람이 다 도 닦아버리게 그 사람 얼마나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백날 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게 오히려 큰 장애만 될 뿐이지.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딱딱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그 접근 자세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자꾸 이게 생각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경계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개념을 정리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건 아닌지, 어떤 감정 상태를 추구하면서 해나가는 건 아닌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추구하면서 해나가는 건 아닌지, 절대 그런 어떤 대상 경계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드러나고 감정이 되고 신통이 일어나는 그 자리일 뿐이지 어떤 신통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지금 말하는 게 신통이고, 지금 움직이는 게 신통이고, 일상사가 신통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방거사 얘기했잖아요. 물 깃고 빨래하는 게 신통이다고. 진짜 신통은 모르고 허망한 신통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이게 부처의 신통이라 이게. 이 한 개의 신통, 이 한 개의 뭐 육신통 얘기하는데 그 신통 얘기하잖아요. 오통선인이 염송에 보면은 석가모니한테 자기는 5가지 신통을 얻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6가지 신통을 갖고 있다는데 그 6가지 신통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도 참 그 질문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이나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 그 신통을 묻느냐 그랬거든. 네. 잘 쓰고 있으면서 그걸 물어. 네 하는 게 이게 진짜 부처의 신통이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안에서. 네. 이게 오신통을 다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에요. 이게 네 하는 게. 이게 없으면 오신통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오신통, 그 진짜 근간이 되는 신통은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멀리 먼 세계 그걸 뭐 전생도 보고 후생도 보고 사람 마음도 보고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꿈속에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진짜 신통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오신통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고 뭐 윤회도 없어. 이게 없으면. 잘 쓰고 있는 부처의 신통은 안 보고 허망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계만 쫓아가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렀겠지. 안 불러도 부처 신통은 다 통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부처의 신통이 뭡니까? 이게 부처의 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쓰고 있는데.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불렀겠지. 한번 불러줬겠지. 그러니까 진짜 값진 거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값진 거를 우리가 못 봐. 진짜.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한데 그걸 이게 모양도 없고 뭐 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서도 안 통했으면 이제는 분별을 깨져야 되는 거야. 분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공부에 뭔가 의구점이나 의심이나 뭐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없으면 제가 이 교재 나갈게요. 그 시거도에서 예. 소의 발자국을 처음에 발견하고 예. 소 꼬리를 잡고 예. 등에 올라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을 예. 현재 자기가 확연하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 무양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고 하는 착각에서 그쪽에 이제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지못해 말을 하자면. 예. 누가 있다는 예.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
순간에 도로가 되는 건지 거기에서 15도에서 소의 발자국, 꼬리 이거는 방편으로만 설한 건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 그 15도도 보면은 처음부터 원상 위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뭐 원상에 그려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상 위에 그려진 게 더 어떻게 보면 이 가까운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상 위에 어느 동자가 숲을 이렇게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원상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는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원상이거든요. 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 완전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본래 원상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해지는 거는 본래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분명했구나라는 이 깨달음, 내가 완전하게 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이 사실이 나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이 사실에 밝아지는 건데,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내적인 경계 있죠. 내적인 어떤 변화. 그 내적인 경계 면에서 봤을 때는 15도의 그 어떤 그림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옛날 그 공부할 때 15도를 자세히 본 건 아닌데 그 15도에서 어떤 시설된 방편들의 그림이 선명하게 와닿으려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 단계적인 방편들이 뭘 얘기하는지가 들어오지, 어중간하게 뭐 소의 꼬리를 잡았구나 그 상태에서는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조차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사람마다 그 단계를 다 뭐 1단계 다음에 2단계 이런 식으로 밟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자가 그러니까 15도까지 10단계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동자가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마 누구나 다 비슷하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이게 와닿아가지고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는 사실 길을 떠난 것도 아니거든요, 동자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그 10단계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게 이제 공부인들의 어떤 공부의 내적 경계를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일단 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지고 설법을 듣는 게 길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 하나뿐이겠구나, 모든 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돼. 그게 뭐냐면 소의 발자국을 본 거예요. 소는 아니거든, 발자국이지.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했다,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안 난다라는 차원이니까 발자국은 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소 궁둥이를 보느냐 아니면 곱비를 잡아채느냐는 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첫 체험에 곱비를 확 잡아챌 수도 있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건 벗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분명해진 소 곱비를 탁 잡아챈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희미해가지고 소 궁둥이를 본 것 같은데 뭔가 일체감이 없어.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게 아련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는 궁둥이를 봤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체험은 곱비를 확 잡아챈 거지. 늘 떠나지 않는 게 이거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곱비를 확 잡아챘어요. 왜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적이 없거든. 이거에 대한 게. 물론 이게 뭔가 따로 있는 듯한, 왜냐하면 올라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것 같아. 한번 일반적인 케이스는 길을 떠나요. 발자국을 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곱비를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올라타야 돼. 올라타면은 소와 내가 둘인 것 같지만 항상 같이 있잖아. 마음과 경계가 둘인 것 같지만 항상 같이 있잖아. 왜? 올라탔다는 거는 따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감은 있잖아. 소도 있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과 경계가 아직도 여전히 미세하게 둘인 듯한 그 느낌 상태가 바로 올라탄 거죠. 그 다음에 뭐냐, 8단계 인후구망이야. 소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는 완전히 원흉해지는.
그러면 돼. 그러면 그 9, 10은 자연스럽게 돼요. 왜? 그러니까 8과 9는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다음에 10번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이거 법을 펴는 거잖아. 이런 길이 있다는 거. 그것조차도 사람이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간 길을 떠나고 뭔가 이거 하나뿐이겠다는 이해는 되는데 체감이 안 와. 그거는 이제 발자국만 본 거죠. 그 다음에 소의 고삐를 딱 잡았다는 건, 아, 이제는 내가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거지. 근데도 뭔가 무정가 부족한 거는 뭔가 어느 때 놓쳐버린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소와 내가 아직 하나로 움직이진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따로 있는 분리감 같은. 근데 어느 순간 확 올라타는 전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거든요. 그러면 소와 내가 미세한 분리감은 있지만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잖아. 미세한 분리감은 있어. 근데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깊은 현상이 아닌 뭔가 이거를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런 약간의 미세한 분리감이 있을 때는 이게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가 되는 거는 8단계 인후구망, 소도 따로 없고 마음도 따로, 나와 법이 따로 없다. 마음과 경계가 따로 없구나. 이것도 다 미세한 분별이었구나. 라는 식의 전환이 오죠. 그러면 뭐 그게 원래 어떻게 오느냐? 아, 이건 원래 그랬었네.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변화는 8단계를 넘어서면서의 변화는 뭐냐? 본래 시작할 때 그 원 동그라미 하나 그거잖아. 그것뿐이 없었잖아. 이거지.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림밖에 안 돼요. 공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길을 떠나고 뭔가 흔적이라는 거, 소의 발자국 본 것 같다 그러면 아,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게 뭔지는 알는데 아직 소를 제대로 체득을 못한 거라. 그러니까 현상을 모든 걸 비추는 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감각이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이 직관이에요, 직감. 이거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어. 요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면했었죠. 요거를 딱 확인하고 보면은 여전히 한꺼번에 확 통하진 않은데 그래도 떠나진 않는구나. 떠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 이거는 도망가지 않는 거로구나.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건 오는데 미세한 분리감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와야죠. 그래서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된다. 아니면 불이 문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확실함이 오면은 그때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이건 본래 그랬잖아 이래지 내가 뭔가를 이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원래 이랬는데 원래 완전했네. 원래 완전했네. 더 이상 뭐 그다음에 생각도 없어. 소에 대한 생각이 없어. 소가 있을 땐 소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근데 소도 없고 뭐 나도 없는데 분리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법과 나 사이에 분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삶이 그냥 법이지. 진실이지. 그래서 그거를 만드신 분은 공부를 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봐요. 경험을 해보면 그 공감이 가는데 모든 사람이 10단계를 다 이렇게 밟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략하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는 뭐냐? 시무, 소를 찾는다. 득우, 그다음 인후구망 이렇게 보면 돼. 그렇게 이제 공부 아마 좋은 방편이에요. 그것도 뭔가 따로 분리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소라는 거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실감이 와야 돼. 그게 소를 얻은 거거든. 그래서 그 보조진일 스님 같은 게 모구자라고 호를 하는데 소를 키우는 자라는데 그거는 아직 좀 뭐랄까 더 분명한 건 아니고 아마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왜냐하면 모구자 그러면 소와 나가 둘이 있는 거거든. 나와 소가 둘이 아닌데. 근데 공부인들은 그래서 이제 점수를 얘기했는데 그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100이면 99은 다 그 과정을 거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단박에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자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워낙에 분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 따로 있는 것 같은 생각. 근데 이제 그 시부도가 좋은 안내가 되는데 그 이전에 소를 보는 게 진짜 어렵죠. 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부라는 것도 좀 사람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사람이 소를 보지 않았는데 소 탄 이후에 얘기를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 망상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와 닿고 이게 온 우주를 다 덮어버려야 된다. 그 암두전할 스님하고 그 사제지간인 그 누구죠? 설봉 의존 선사 그 얘기도 아주 좋은 그 시부도처럼 좋은 가르침인 게 뭐냐면 설봉 스님이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가서 뭐 동산 양계 스님한테도 가고 뭐 그 당대 유명한 스님 다 돌아가면서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도리도 알았고 뭐 통미치 빠지는 체험도 했고 막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답답해가지고 자기 공부가 미진하니까 이제 좌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암두 스님은 잠만 자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자니까 이제 깨우지. 내가 지금 답답하다. 뭔가 미진함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한번 다 얘기해보라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런 거는 누구도 구제를 못한다 하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모든 걸 다 덮어야지 한다 했거든요. 자기 가슴에서 다 덮고 있잖아 지금. 그걸 모르고 딴 거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아니 진짜 자기 가슴에서 다 나와서 다 덮고 있잖아요. 딴 데서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한테서 다 드러나서 온 우주를 다 덮고 있으면서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야. 예외 없이. 뭐 하나 예외 없이. 어두운 구석 없이 환하게 다 밝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후구망이죠. 사실 소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따로 있는 듯한 느낌,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여기서 이 김이 여기서 작동된 용이라고, 작용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모든 어떤 드러나는 현상 이전에 이거 하나일 뿐이다. 모든 게 여기서 다 비추어지고 있다. 이게 모든 걸 비추고 있다. 이게 전부다. 이게 분명해지면 사실 본래부터 그랬지. 내가 망상에 속아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봤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사실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고정관념 색안경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진짜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둘 아닌 있는 그대로 둘 아닌 하나로 본다. 분리 없는 하나로 본다. 요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또 뭐 질문? 네,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보통 생각 없이 본다 할까 좀 의심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그거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쉬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겠죠. 우리가 워낙에 분별이 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니까 공부 과정 중에 좀 멍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냥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화두나 이런 거는 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계, 생각 따라가는 걸 막으려고. 그게 좋은데 좀 쉬는 거 있죠. 생각을 쉬는 건 좋아요. 의식이 쉬어야 되는 거니까. 의식이 아니라 이제 분별 의식. 예. 분별 막 치성하게 분별하는 게 사실 치성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쉬는 건 좋죠.
쉬워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책 읽지 말라는 건 자꾸 분별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좀 멈춰라. 그 치성한 생각이 가려가지고 본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생각 쉬어주는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은 방편들이 생각 쉬게 하는 방편 아닌가요? 여러 생각 못하고 뭐 자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 사경을 한다거나 뭐 연부를 한다거나 뭐 화두를 진다거나 생각 쉬는 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치성하기 때문에 이 자기 본성을 못 보니까 생각이 좀 쉬어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 사실 그 신신명의도 뭐 그러잖아요. 생각이 쉬어지면 생각이 쉬어지면 이게 드러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생각 쉬지 못해서 이게 박지가 않은 것일 뿐이지. 취사 선택이라는 건 다 생각이거든요. 가끔 할 때는 생각이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원래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는 좀 그게 신빙성이 없고 뭐냐면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생각에 강하게 묶여 있고 믿음을 부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그래서 공부가 그건 원래 쉬워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법은 생각이 아니니까. 당처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생각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이해가 돼. 아, 하나뿐이구나. 이해가 됐을 때는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 때는. 아, 이거 하나뿐이겠다. 근데 여기에 와닿지 않을 뿐이다 싶을 때는 이제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생각이 이쪽 길로 들어오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 이치적으로 딱딱 얘기해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겠네. 여기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겠네라는 건 생각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아직 딱 문 밖에 있을 때는 이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들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 앞에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요, 생각이. 근데 여기로 들어갈 때는 생각이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들고 있으면 이게 못 들어가죠. 이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들고 있으면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막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생각을 어떻게 하려는 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 이건 이게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만 딱 내려놔 보면, 왜냐면 아까 시부도에서 시작부터 원상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깨 체험을 하고 뭐가 분명해지고 뭐 두두물물이 법이고, 그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에 대한 말, 뭐 수초작추 입척해진 망상이야. 그건 본래 이거였는데 그런 걸 보는 안목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임재스님의 말은 막 고귀한 말이고 뭐 시정 잡배의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본질은 똑같아. 근데 이제 입척해진 수초작추 이런 거는 좋은 방편이 되겠지, 공부인한테는. 근데 이제 세속에서 분별하는 말은 자극이 안 되겠죠, 공부에. 그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요 하나의 자리에서 쌈박질도 하는 거고, 요 하나의 자리에서 그 이끄는 말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눈앞에 이것뿐이다. 요거를 한번 쉬고 한번 좀 조금만 좀 볼게요. 106쪽. 고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비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을 말하며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직심은 고든 마음. 여기서 뭐니까 일행삼매는 직심을 행하는 것인데, 그럼 직심이 뭐냐?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든 마음인데, 이거 뭐냐면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 당장의 이것, 본마음, 이걸 가리킨다. 항상 이것만 행할 뿐. 일행삼매라는 거는 무슨 일이 온갖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건 다르지만 항상 이것만을 행하는 게 일행삼매다. 이것뿐이라는 게 밝은 게 직심을 행하는 거고, 이게 일행삼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 당처, 이거의 밝은 것, 모든 마음법이 이 하나의 사실에 밝은 것, 이게 육조 스님도 얘기하고 석가모니도 얘기하고 뭐 그 이후에 모든 선사들이 다 얘기하고, 지금의 눈 밝은 사람들이 다 이것만 얘기하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딴 거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는 거야. 도 밖의 거예요. 왜 도라고? 언어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도 말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늘 똑같은 것, 직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심 도량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직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직심이 뭔지도 깨닫지 못했고, 이 직심 도량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직심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고 사라진다.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 당장 이 마음. 여기서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유마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도량이 뭐 절에 어디 선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바로 광활한 도량이다. 이 우주 전체가 이 하나니까 이 도량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도량에 있는 거예요. 직심이 정토이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정토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토를 따로 서방 극락 정토를 찾아갈 필요가 없이 아미타불이 지금 여기 출연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미타불은 어떤 형상을 갖춘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부처를 봐라. 이게 지금 당장 마음을 삐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을 말하며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서 지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공부는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아는 거는 자기도 구제 못해요.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온 우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 그러니까 어떤 대상 경계, 드러나는 어떤 것들, 분별되는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주. 왜냐하면 직심이라고 머물, 사실 직심이 도량이라 해서 직심이 어떤 머물 기반이나 토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모양이 없어요. 한 생각 딱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아무 모양이 없어. 근데 온갖 모양이 다 여기서 나와요. 모든 모양이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그런 성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심을 행할 때는 무주랑 같은 말이야. 무주. 머물이 없어. 왜냐? 머물 때만 진실한 게 머물 때는 진실하고 머물지 않을 때는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치자면 다 진실해서 온갖 데 다 머물러야 되고, 진실하지 않는 걸로 치자면 아무 데도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만 얘기해도 안 되지. 왜? 머물라면 전체에 머물란 말이야. 한 군데만 머물지 말고. 분리 없이 머물란 말이에요. 분리 없는데 머물란 말이에요. 모양 없는데 머물란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려면 아무 데도 머물지 말아야지. 어떤 분별되는 어떤 머물 만한 그런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행삼매라는 것 자체가 무주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직심을 행한다는 자체가 머물 바가 없이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통하지 않고 보면은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다 이게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원만하게 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굴릴 수. 직심.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거냐면 분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태를 이 경험을 직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일행산매라는 말로 표현하고 무주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데 분별로 보면은 다르죠. 근데 요거를 자기가 이렇게 이 입장에 있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다 공감이 되는 말들이라. 근데 그게 공감이 안 되면 다 다른 말로밖에 안 들리죠. 무주 다르고 무념 다르고 무념 무주 같은 겁니다. 무상 같은 말이에요. 이게 통하고 보면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무념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에 갇혀 있을 때는 무상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집착에 갇혀 있을 때는 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통하고 보면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극칙을 얘기한 말을. 요 입장에서 이렇게 굴리고 있고 저렇게 굴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이런 것들이 공부에 어떤 자기가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은 해요. 중요해요. 공부 이게 와닿으신 분들은 이런 어록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들의 설법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전에 이 설법 이전 소식에 밝아지는 일일 뿐 다른 일이 아니다. 거기에 밝아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경전의 구절이나 뭐 어록의 선사들의 그 말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 뿐이다. 내가 지금 표현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려는 건 일단 멈추시고 개념이 드러나는 이 자리, 자기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와닿으셨다면 이것뿐이라는 그 자기 결론이 나와야 돼. 그게 뭔가 아련한 것들 있잖아요. 윤회, 전생, 깨달음, 뭐 어떤 구경, 뭐 어떤 뭐 등각, 묘각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단계들 다 여기에서 펼쳐지는 그림들이나 영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뭐 사물, 동물, 식물, 뭐 광물, 무생물,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소리, 감각, 뭐 감정 상태 모든 게 여기에서 펼쳐지는 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서 스스로 규명이 돼야 돼요. 자기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분명해지면 사실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치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분명해지는 것도 순식간에 뒤통수 맞듯이 어떤 결론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떤 체험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삶의 장애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진짜 온 우주 그대로 예전과 똑같이 있는데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초롱초롱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다 이렇게 찬란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 존재의 무게가 싹 사라져버려. 나조차도 없는데 무슨 내가 짐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내적인 전환이 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걸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실 텐데 단지 무슨 어떤 종교라는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이해, 관심이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이 종이라는 건 마루 종자잖아요. 요 근본에 다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종교라는 거죠. 어떤 도그마, 이데올로기에 자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참된 존재에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그게 해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갇혀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 거지. 우리가 진짜를 발견해서 진짜의 모든 거를 다 진짜에 다 녹아버리게 되면 본래
자유였구나. 본래 해탈이었구나. 본래 아무 구속이 없었구나. 본래 아무런 삶의 장애가 없었구나라는 게 자기한테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좀 어떤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 존재를 과시한다거나 뭔가를 어떤 성취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그런 마음, 불순한 마음이 없으면 돼요. 진짜 진실을 깨닫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순수함을 요구하거든. 그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이것 자체가 순수한 마음인데 안 드러날 수가 없지. 아무런 조건 없는 마음인데 이게 왜 안 드러나? 자기 마음이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 존재 자체가 이런 순수한 마음인데 이게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죠. 진실하면 이거는 응답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 하나, 간절한 마음 하나면 좀 바른 가르침을 듣고 꾸준히 사심 없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간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근데 지금 이거거든요. 드러나봐야 이게 드러나는 거지 딴 게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눈앞에 관심을 둬보세요. 눈앞에 진짜 한결같은 게 뭔가에 당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는 게 뭔가에 한번 관심을 보리고, 이건 당장 내가 지금 서 있는 데서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대가도 필요 없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게 뭔가, 그러면서 한결같은 게 뭔가, 아무런 바라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게 뭔가, 이미 완전해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게 뭔가에 대해 관심을 두면은 드러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두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 집중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면 궁금증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궁금증이죠. 네. 궁금함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떠날 수 없고 눈앞에 현존하는 건데, 이게 궁금한 거, 그냥 궁금함이, 왜냐하면 궁금함이라는 건 생각의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좀 빠른 길이죠. 의문이. 근데 의문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그 한 곱이만 싹 넘으면 돼. 의문이 아주. 모른다? 어떤 분은 모를 뿐 하잖아요. 모를 뿐 하는 이거거든. 뭐지 하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거든요. 늘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일어난 상에 순간적으로 확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의문이 좋아요. 의문. 항상 이건데, 그리고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에 끄달려가는 거는 과거 아니면 미래, 그러니까 생각 속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는 어떤 생각이 범접할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좀 멍한 것도 괜찮고, 그냥 눈앞에 항상 이건데, 네, 관심을 두시면 돼요. 네.